현직 기자가 전해주는 글쓰기 비법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통일성과 응집성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짚어볼게요. 통일성은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딴 얘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래 내용, 모든 내용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장이나 문단, 전체 글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술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해치면 독자는 집중력이 분산되게 돼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제목이 한국의 사계예요. 사계절이에요. 그래서 문단이 4문단인데 첫 번째 문단을 봄, 두 번째 문단 여름, 세 번째 문단 가을, 네 번째 문단 겨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사계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별 문제 없겠죠. 뭐 이때 어떤 봄의 풍속이라든지 뭐 봄의 계절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뚱맞게 뭐 아이돌 얘기를 한다든지 한국의 사계인데 갑자기 뭐 일본의 얘기가 나왔다. 물론 유사성을 서술하는 측면에선 괜찮겠지만 그 이외로 벗어나는 것은 별로라는 거죠.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를 들어보면은 제목이 이제 코로나예요. 저희 코로나 되게 심각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첫 문단이 이제 심각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 방역과 백신 뭐 이런 것들 AJ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세 번째 문단에서 이제 영향력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코로나가 이러이러한 사회의 일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올림픽이 열리네 안 열리네 이런 것들 네 번째 문단에서 이제 전망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코로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메르스 얘기를 한다든지 뭐 사스 얘기를 갑자기 뭐 한다든지 그래서 사스 얘기로 뭐 길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3000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글은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화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영화에서 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야. 그런데 갑자기 뭐 세계 평화가 나오고 또 뭐 뭐랄까 뭐 미얀마의 뭐 내전이나 뭐 이런 뭐 구테타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가 분산이 됐다 그러면 독자들, 관람객들은 좀 혼돈이 되죠. 아,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라고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내용에 하나의 글 해서 통일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게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응집성인데요. 응집성은 글의 세부 내용을 이어주는 성질인데 이 세부 내용이 표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역할에 어떤 걸 사용하냐 하면 이제 접속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나요? 순접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순접. 그리고 그러나는 역접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역접이에요. 글씨가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가 있어요.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반대예요.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니면 그런데도 있죠. 그런데는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통 이제 응집성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사문에서는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논문이나 학술적인 글을 조금 읽다 보니까 논문에서는 오히려 더 접속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문에서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기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독성을 높인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게 하려고 이제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되어를 돼 이렇게 하거나 하여를 해 이렇게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접속사를 대체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외에 표지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담화 표지 같은 건데 이 표지어랑 담화 표지랑 똑같다고는 하기는 힘들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담화 표지가 뭐가 있냐면 뭐 지금부터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살펴보자. 뭐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의 심각성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표지어를 사용을 하면 조금 글이 응축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접속사 남발은 다소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자도 이미지라는 거. 그래서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 첫 문단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둘째 문단 뭐 이렇게, 셋째 문단 뭐 이렇게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체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 부호와 더불어서요. 응집성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 있죠. 날씨가 흐리다. 그래서 우산을 준비했다. 코로나19의 개인 방역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코로나가 신속하게 종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접속어를 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너무 많이 쓰면은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응집성을 얘기를 할 때 접속사를 대표적으로 말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통일성이랑 그 다음에 응집성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수원이에요. 수원의 그 광교 컨벤션 센터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뒤에서 바라본 풍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글쓰기 우리 강의 들었으니까 이거를 보고 한 두세 문장 정도 글을 한번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눈도 좀 식히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문장씩만 글 짓는 연습을 하셔도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